자, 시작하겠습니다. 7, 8월 달 문제풀이반 강의인데 여기서 이제 그 문제풀이를 할 때 이 문제는 오로지 이제 기출 문제로만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어 차근차근 좀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닌데 오리엔테이션 좀 먼저 하고 그렇게 이제 농어 입지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뭐 기출 문제를 가지고 먼저 이제 좀 푸신 다음에 그렇게 이제 해설을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갈 거고요. 자, 일단은 이거 하기 전에 작년부터 그러니까 14학년 그 14학년도부터 19학년도, 그러니까 연도로 보면 14년부터 18년까지, 그러니까 서답형이 실시가 되고 난 이래로 문제가 이제 어떻게 쭉 구성이 됐었는지부터 좀 확인을 좀 해보고 그리고 이제 가겠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요 세 파트에서 지리교육론과 인문지리와 자연지리 파트에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2016년도 이후부터는 문제가 이제 거의 세팅이 되었다. 세팅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자연지리 같은 경우에는 6문제 정도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들을 좀 이렇게 뜯어보면 지형학에서 3문제, 기후학에서 3문제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자연지리 6문항 중에서 지형학 3문제, 그 다음에 기후학 3문제, 이런 정도가 이제 보통 출제가 되는데, 여기에서 출제되는 거는 대부분 좀 비슷합니다.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뭐 2, 3년 동안의 지형학 기출 문제를 보면 꼬박꼬박 들어갔던 게 해안 지형, 뭐 하천 지형, 요런 것들이 좀 이제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기후학 같은 경우에는 뭐 빙기, 후빙기,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후 변화, 이런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쾌펜의 기후 구분, 이런 정도가 지속적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지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부할 게 거의 세팅이 되어 있다, 지금은.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게, 아마 프린트 나눠드린 게 3파트 정도 이제 나눠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나눠드린 것들 중에 2014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전공지리 문제 분석글에서 그 1번부터 그다음에 뭐 끝번까지 어떤 주제로 어떤 내용이 출제가 쭉 되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2018학년도, 바로 작년에 이제 봤었던 2018년도에 17년도에 이제 출제가 됐었던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지형학 같은 경우에는 뭐 한반도 지체구조, 그 다음에 해안 지형, 그 다음에 레스, 뭐 이런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기후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의 자연 환경,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팬 현상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이제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A기후, 그 다음에 뭐 동아시아 여름철 기후 시스템, 그래서 뭐 장마전선과 열대야,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지형학과 기후학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게 거의 이제 좀 기출이 됐었던 게 계속해서 반복이 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자연지리 파트를 공부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기출에 나왔던 주제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물론 인문지리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자연지리 파트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요 이제 2018학년도, 17학년도 이렇게 쭉 이제 살펴보시면 해안 지형과 관련된 것들이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구나. 뭐 해안 당구가 나오는 적도 있었고, 뭐
그 다음에 뭐 사빈이나 사구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적도 있었고, 그래서 해안 지형이 이제 만약에 출제가 이런 것들 이제 분석을 한다 그러면 침식 지형에선 뭐가 나왔는지, 퇴적 지형에서는 뭐가 나왔는지, 그리고 뭐 사빈이나 사구나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을 때는 그 지형 자체가 출제가 됐는지, 아니면 얘가 기후 지역별로 출제가 됐는지, 아니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동해안 서해안을 구분하는 걸로 지금 출제가 됐는지, 아니면 계절별로 구분을 하는 게 출제가 됐는지, 이렇게 이제 문제를 보고 파악을 하시면 내가 자연지리 파트에서 공부해야 될 그 주제들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남은 이제 한 4, 5개월 동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이제 인문지리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주제가 굉장히 다양해서 이건 전 분야에 걸쳐서 다 출제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분야에서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자연지리 파트 경우에는 지형학 파트, 기후학 파트, 그다음 세 문제 정도로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추이를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총 문항수는 22문제, 물론 뭐 내년부터 바뀌긴 하겠지만 모집 인원이 60명, 50명 선에서 작년에 117명, 거의 두 배가 이제 좀 상승을 했고, 근데 올해도 뭐 거의 뭐 비슷한 그런 추세가 좀 될 것 같긴 한데, 응시 인원이 뭐 한 1000명 정도 항상 되고 있다. 1000명 정도 되고 있다. 요게 이제 작년까지 서답형이 실시한 이래로 작년까지 문제 구성과 그 다음에 인원수 이런 정도 문제 추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요 내용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이제 내년부터 바꾸겠다 한 겁니다. 내년부터 바꾸겠다. 그래서 지금 2018년 말 시행 예정인 2019학년도 임용시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데, 지금까지 문제를 보면 이제 교육학이랑 전공이랑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공 A에서 기입형이 8개, 서술형 6개, 그 다음에 전공 B에서 서술형 7개, 논술형 1개. 그래서 총 22문제가 이제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 얘가 내년에는 논술형이 빠져버리고 기입형과 서술형으로만 문제가 구성이 된다. 기입형과 서술형으로만 문제가 구성이 된다. 뭐 그렇게 이제 뭐 바뀐 이유는 이게 뭐 문제가 겹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 과연 전공에서 논술이 필요한 것인가, 뭐 그런 논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입형과 서술형으로만 내년부터는 그렇게 이제 바뀌고, 올해까지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현행을 유지하면 될 것 같고,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여기에 좀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대로 이제 나오겠구나. 근데 내년부터는 논술형이 없어지고 대신 서술형, 그 다음에 기입형으로만 그렇게 이제 구성이 이제 되는구나. 난 논술형에 자신 있었는데 내년 보면 큰일 나겠네, 이러신 분들은 없을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 지역별로 컷 점수를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컷 점수를 이게 쭉 이제 해보니까 광주, 대구, 경북은 이제 뽑지 않았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가만히 잘 보면 이제 뭐 서울, 경기, 그 다음에 경남, 제주 요런 정도가 1차 컷이 조금 이제 높았던 그런 이제 지역이고, 물론 이제 이 점수에는 교육학 점수가 포함이 된 겁니다. 교육학과 전공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했을 때 1차 컷이 이렇게 이제 나오더라. 그래서 상위권 지역을 보면 이렇게 경남, 제주, 서울, 경기 뭐 이게 이제 이런 순서로 이제 나오고,
경남 같은 경우에는 81점이 1차 컷이었으면 전공 점수도 상당히 이제 높았던 그런데 2차에서 조금 이제 많이 깎였던 것 같습니다. 2차하고 최종 컷을 보면 경기가 제일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남, 제주, 서울, 경기가 비교적 이제 컷 점수가 이제 높았고 그 다음에 하위 지역으로 이제 울산, 세종, 충북. 근데 요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올해도 그렇게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담은 할 수 없지만 기존의 컷이 높았던 지역이 컷이 뚝 떨어진 적도 없었고 그 다음에 컷이 낮았었는데 갑자기 확 높아진 적도 없었고 그래서 보통 컷이 이렇게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좀 유지가 되는 편이라서 물론 지역별로 이제 그렇게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대체로 그런 편입니다. 높았던 지역은 계속해서 높고 낮았던 지역은 대체적으로 이제 계속 낮았고 근데 이게 또 매년 또 어떻게 또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응시하시는 분들의 실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응시 횟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보면 이게 딱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참고 정도 이제 하시라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지역들이 좀 높았고 이런 지역들이 좀 낮았고 그래서 대체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지역들이 평균 정도 나오지 않았나. 평균 정도 이제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한두 번 정도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자기 이제 1차 컷 점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점수가 보통 어디쯤에 해당을 하는지 크게 3개 파트로 구성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중하 이게 지역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한 79점에서 80점 정도 나오는 게 상, 그 다음에 72점 정도 아니면 그 이하가 나오는 게 하, 아니면 중. 그래서 상중하 이렇게 이제 보고 내 점수가 어느 파트에 이제 들어가 있는지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이거를 올해 이제 시험을 볼 때 어느 쪽에 좀 지원을 좀 할까 그런 전략적인 구상도 좀 해보시고 그런 의미에서 요거를 보여드리는 거지. 이게 올해도 똑같이 경남이 1등이 될 거야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상중하로 나눠 놓고 1차 컷 점수가 내 점수가 어느 정도에 이제 들어가는지 그걸 확인을 해 보시고 올해 이제 지원을 할 때 참고 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드리는 거니까 너무 이제 이 점수에 너무 목매서 작년에 이렇게 나와서 올해도 이렇게 나올 거야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는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차, 2차 최종 컷을 다 이제 정리를 좀 해놓은 겁니다. 요거는 이제 OT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익숙하실 텐데 1차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76.5 평균 이제 전 지역을 이제 평균을 이제 내보니까 한 요 정도 이제 나오더라. 그 100점 만점에서 76.5점 정도가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전년도에는 76.69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년 이 정도의 평균은 나올 것이다. 이제 2년치를 보니까 둘 다 76.56 뭐 이렇게 이제 나왔다는 거는 올해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1차 컷 점수가 한 76.56 정도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이 점수는 교육학 점수까지 합쳐진 그런 점수기 때문에 전공을 이렇게 맞아야 되겠다 뭐 그렇게는 보지 마시고 교육학 보통 이제 컷 점수를 보면 한 16점에서 한 17점 정도가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뭐 15점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 보면은 16에서 17점 정도 된다라고 보면 전공 같은 경우에는 한 적어도 한 70점 정도는 나와야 안정적이지 않나. 물론 뭐 60점대 나와서도 붙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모든 지역의 점수를 고려를 해볼 때 올해는 내가 최소한 전공에서 한 70은 나와야 이제 70이 아니라 60 죄송합니다. 그래서 표정이 이랬구나.
전공에서 한 60은 나와야 그나마 이제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전공에서 한 60 정도만 나오면 1차 딱 매겨 보시고 가채점 했을 때 전공 60점 정도 딱 나왔다. 그리고 교육학도 한 15점, 16점 정도 나왔다. 그럼 바로 2차 그냥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때 합격자 발표를 할 때 준비해 말을 고민하실 필요 없이 그냥 준비하시면 됩니다. 50점대 중반 나왔다 그러면 내년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60점대 아니면 60점 가채점을 했는데 이렇게 나왔으면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2차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드리는 이런 내용은 작년에 점수가 이제 이렇게 나왔구나, 그것보다 요거를 염두를 해두고 내가 이제 올해 어떻게 남은 기간을 공부할 것인지 그거를 이제 좀 파악을 하시라는 측면에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뭐 2차나 최종 컷은 이제 보실 필요 없이 일단 1차를 붙어야 2차, 3차가 뭐 있는 거니까 1차를 먼저 붙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나머지는 거의 뭐 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1차만 되면. 그래서 전공을 최소한 60점을 내가 맞아야 되겠구나. 그런 전공에서 60점을 맞으려면 기본적으로 놓치는 건 없어야 된다. 어디에서? 기입형에서. 기입형에서 놓치는 건 없어야 된다. 아까도 이제 보여드렸죠. 내년부터는 기입형 서술형으로만 지금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입형의 문제수가 조금 더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입형에서 떨어지면, 기입형에서 이제 한두 개 정도 나가게 되면 좀 힘들다. 그래서 기입형 무조건 다 맞추셔야 된다. 그게 이제 가장 기본이 이제 되는 거고, 그런 기입형을 이제 다 맞추려면 어떻게 내가 이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인가? 기입형을 다 맞추면 어떻게 이제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일단 전공 책에 있는 용어 정리는 기본적으로 다 돼 있어야 된다. 전공 책에 나와 있는 용어 정리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냐면, 이제 공부하는 뭐 방법이나 요령 중에 하나인데, 전공 책을 보시면 맨 뒤에 용어 색인 글에서 이제 쭉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쭉 보시고 내가 아는 건 스킵, 모르는 건 해당 내용 찾아서 다시 머릿속에 이제 집어넣으시고, 그래서 맨 뒤에 있는 용어 색인을 이용을 하시면 내가 이 파트에서는 어떤 용어가 내가 잘 모르겠는지, 어떤 거를 내가 알고 있는지 그게 이제 파악이 되니까 전공책 맨 뒤에 있는 용어 색인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지워 나가시면 내가 모르는 용어들이 어느 정도 이제 딱 그 공통점이 좀 발견이 됩니다. 공통점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머지 기간에 이제 하나씩 없애가시면 11월 한 셋째 주에 보는 우리 이제 시험에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용어 정리는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이 용어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기입형에서 이제는 틀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요런 그 컷이 나오면 이런 것들을 이제 추이를 조금 보시고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올해 지금 가티오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 가티오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쭉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인천 빼고는 다 뽑더라. 올해는 인천 빼고 다 뽑는데 지금 예비 TO가 121명입니다. 예비 TO가 121명인데 여기서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비 TO를 발표하고 나서 줄어든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TO가 나오면 항상 이제 그거보다 더 뽑았기 때문에 최소 121명이 지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천 빼고, 인천은 작년에 5명 뽑았는데 다 찼나 봅니다. 그래서 5명 뽑았는데 이제 안 뽑더라. 그래서 이제 인천 빼고는 나머지 다 뽑고, 그 다음에 작년에 37명을 뽑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37명 뽑았는데 이제 26명. 그래서 지금 얘네들을 보면 경기, 그 다음에 강원, 그 다음에 전북, 전남, 그 다음에 경남, 이런 지역이 올해 조금 이제 많이 뽑는 그런 지역이고,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보자면
강원하고 경기가 올해 좀 박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강원 같은 경우에는 컷 점수가 이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좀 박터지지 않을까. 전략적으로 좀 이렇게 다가간다면, 그래서 물론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나는 세종 볼 거야. 난 대전 볼 거야. 아니면 난 세종 볼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그 두 명 안에 들 수 있어. 울산을 볼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물론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건 이제 좋지만, 이거는 이제 상대평가다 보니까 이런 이제 지원을 할 때도 전략이 조금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본다면, 강원하고 경기하고 서울은 뭐 워낙 예전부터 좀 치열했던 그런 지역이긴 하고, 그래서 강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조금 더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좀 많이 뽑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박터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제 예상이니까 틀릴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7, 8월 달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할 건가. 뭐 이렇게 이제 쭉 이제 8주 분량으로 이제 갈 거고,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인문지리 위주로 이제 갈 겁니다. 그 다음에 8월 달은 자연지리하고 지리교육론 이렇게 이제 갈 거고, 요 세부적인 내용은 약간 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거에는 여기 이제 뭐 농업 입지론하고 공업 입지 요 두 개만 이제 나눠드렸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달라질 거니까.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인문지리, 그다음 다음 달에는 자연지리하고 교과응용 위주로 이제 나가는구나라는 정도만 큰 틀에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7, 8월 강의의 목적을 제가 두 가지로 잡았는데, 하나는 기출 문제를 통해서 영역별로 주제를 파악해라. 요게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 주제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7, 8월 문제풀이 강의라고 해서 문제풀이가 위주가 되면 안 되고, 문제 푸는 거는 의미가 없다. 이거는 이미 기출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얘를 다시 푸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문제가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 이거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프린트 중에 문제 분석과 관련된 프린트를 이제 좀 나눠드렸는데, 이거를 보고 참고를 하시고,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보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핵심적인 주제가 내 머릿속에 바로바로 입력을 시켜놔야 된다. 7, 8월 달에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주제 파악을 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 그래서 그거를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나중에 이제 시험 보실 때 아주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영역별로 주제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럼 이거는 농업 입지론이야 이게 아니라, 농업 입지론 중에서 얘는 토지 이용을 이 토지 이용에 관련된 문제야. 그리고 얘는 그 토지 이용 중에 조방적이냐 집약적이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였어. 근데 얘가 그 전에는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이제 이렇게 물어봤네.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게 주제 파악인 겁니다. 그냥 이건 농업 입지론 문제네. 얘는 이제 경제지리 문제네. 그게 아니라, 그거는 대학교 1학년 애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서 얘가 핵심 주제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다가 핵심 주제를 바라보는 관점까지 그렇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7, 8월 달에서 해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7, 8월 강의의 목적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핵심 주제를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오답 노트 작성인데,
지금 나눠드린 기출 문제를 가지고 오답 노트를 작성을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오답 노트 작성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내가 틀린 걸 까먹지 않는 겁니다. 내가 뭘 틀렸는지를 까먹지 않는, 그거를 오답 노트 정리하는 목적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틀린 거를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된다. 내가 문제를, 어떤 문제를 풀어봤는데, 뭐 기출 문제건 다른 학원 문제건 뭐 다른 선생님 문제건 모든 문제 다 풀었는데 내가 여기서 이걸 틀렸네 그리고 넘어가는 거는 의미 없다. 내가 틀린 거를 까먹지 않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를 까먹지 않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중에 아마 100지로 된 게 있을 겁니다. 제목만 들어가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그냥 100지 프린트가 이제 들어가 있을 텐데, 그 프린트를 이용을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제목만 딱 넣어주고 그냥 다 100지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틀린 그 주제가 뭔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뭘 내가 모르고 있는 건지, 내가 뭘 알고 있는 건지, 내가 알고 있는 건 빼고 내가 모르는 거 틀린 거 위주로 쭉 정리를 그 프린트에 쭉 해나가시면 그게 나중에 뭐가 되냐면 시험장 들어갈 때 소스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농업지론 파트는 요걸 내가 몰랐었지, 요걸 내가 틀렸었지, 그거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오답 노트 작성, 그러면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시험지 잘라가지고 얘 붙이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한 해설 쭉 쓰고, 그거는 쓸데없는 짓은 아니고 쓸데없는 짓은 아니고 조금 오답 노트 목적에 약간 좀 벗어난 그런 행동들이 아닌가. 중요한 거는 내가 틀린 거나 모르는 거를 까먹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7, 8월 달 이 2달 동안 이 2개만 해도 아주 크게 이제 얻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그 백지 프린트는 요거를 좀 하시라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쓰실 때 문제를 잘라서 붙이고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지금 그걸 보면은 여기 뭐 농어일지론 뭐 이렇게 이제 써 있을 거고, 중간에 이제 칸이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에 본인이 이제 모르는 거, 내가 튀넨의 토지 이용을 몰랐구나,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적어 놓고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쭉 이제 써봐도 되고, 그래서 주제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해 놓으시면 나중에 내가 뭘 몰랐는지 파악을 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이제 굉장히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나름대로 다르게 이제 이용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오답 노트를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다. 여기서 말하는 뭐 오답 노트, 기출 문제에 관련된 오답 노트도 뭐 좋지만, 내가 공부하다가 이해가 잘 안 되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그걸 또 여기다가 이제 주제 중심 또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래서 그게 나중에 2달이 딱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이걸 왜 몰랐지 뭐 이런 것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지워가다 보면은 웬만한 건 이제 다 이제 알게 되는 거니까 그걸 이제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 8월 달 강의의 목적은 크게 이렇게 2개.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을 좀 할 거냐면, 지금 뭐 한번 하셨으니까 일단 프린트 자료와 관련된 내용을 다 이제 배부를 해드릴 겁니다. 뭐 교재가 없이 다 프린트 자료로 이제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받으면 한 60분이나 90분 정도의 개인별 문제풀이 한번 쭉 이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 풀어보셨으면, 이게 한번 기출이 된 문제라고 해서 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이제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그 답안을 일단 작성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이제 교재나 아니면 다른 뭐 교재나 뭐 전공책이나 여러 가지를 이제 보시고 첨삭 그렇게 이제 하셔도 되고. 그래서 1차 자료 뭐 가공전 1차 자료를 일단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2차 자료 이렇게 수정을 해서 보완을 해서 그렇게 이제 넣으시고, 그 다음에 요 시간이 끝나면 이제 해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설이 끝나면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요거를 좀 할 겁니다. 구술 복습. 구술 복습. 말 그대로 말로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이 이제 구술 복습 말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왜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 공유라는 건 뭐냐면, 나는 내가 이걸 몰라. 그리고 딴 사람은 아는 것 같은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질문하기 굉장히 창피하기도 하고 이걸 이런 것까지 질문을 해도 되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시험에 붙는 게 목적이지 쪽팔린 게 뭐가 문제입니까? 시험에 붙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거는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돼서 같이 이제 토론도 하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앞에서 핵심 주제를 파악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 제가 이거를 하는 이거 어디에서 제가 영감을 좀 얻었냐면,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이건 이제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아는 선생님 중에 수능 출제로 들어갔었던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니까, 같은 사회과 선생님이었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내 지식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바닥을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보통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가서 여기에서 채택을 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한 100문제 150문제 만들어 가면 그 문제를 하나하나 다 띄운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앉아서 그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한답니다. 그러면 내 지식이 진짜 바닥이 다 드러난다고. 그래서 굉장히 쪽팔렸다. 여선생님이었는데 굉장히 쪽팔렸다. 나름대로 대학원도 다 나오고 이제 했는데 되게 힘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딱 하는 걸 보고, 그래서 수능 문제가 이렇게 질이 좋다 그러고 정제가 됐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구나. 이건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3, 4월 달에 이제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보다는 여름에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묵혀놓고 있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하고 나면 내가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던 게 이렇게 입 밖으로 이제 튀어나오려면, 이게 제대로 정리가 돼 있지 않으면 입 밖으로 잘 안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말로 한번 연습을 해보면서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작인데. 그래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쪽팔리고 문제 창피하고 그런 건 이제 다 떠나서 내 목적이 올해 이제 시험에 붙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설이 다 끝나고 카메라 없이 여기 만약에 뭐 100명 200명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거 못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아시다시피 소수 강좌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카메라를 끄고 해설이 끝나 카메라 끄고 이제 우리끼리 이제 남아서 요거 하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1시부터 7시까지 그렇게 이제 강의 시간이 되어 있는데, 7시를 넘길 수도 있고 8시를 넘길 수도 있고 9시를 넘길 수도 있고
7시가 안 돼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때그때 상황이 좀 맞춰서 그렇게 좀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7, 8월 달은 이렇게 좀 해보면 지금까지 공부를 했던 게 좀 머릿속에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4개월 5개월을 이제 어떻게 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인가. 요거는 이제 1, 2월 달 강의, 3, 4, 5월 달 강의에서도 계속 이제 OT 때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하자. 분석을 하자. 그래서 주제를 끌어내고 핵심 개념도 좀 끌어내고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좀 집어넣자. 뭐 이런 거고. 이렇게 꺼냈으면 이제는 암기해야 된다. 암기해야 된다. 시험 공부의 기본이 암기. 그런데 그 암기를 그냥 통으로 하면 그냥 무식하게 공부하는 거고, 이해를 통한 암기가 돼야 된다. 이해를 통한 암기. 그냥 통으로 이렇게 암기를 하는 거는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는 그런 친구들이고, 이해를 통해서 암기를 해야 좀 오래 기억이 남고 내년에 학교 가서도 써먹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보고 분석도 다시 한번 이제 해보고, 그 다음에 전공책이나 이제 논문들 논문 관련된 내용도 제가 이제 나눠 드릴 겁니다. 그거 이제 참고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전공책을 보실 때 주요 주제 중심이라고 해서 그 부분만 나온 파트를 딱 보시는 게 아니라 그 파트가 나오고 그 앞뒤로 나온 내용까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셔야 그게 이제 세부적인 부분까지 그렇게 보셔야 기입형에서 놓치는 게 없다. 기입형에서 놓치는 게 없다. 특히 용어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5개월간 이렇게 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남은 기간이 이제 4.5개월 정도 되니까 우리가 11월 셋째 주 토요일 날 지금 시험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4.5개월 정도 이제 남았으니까 나머지 기간들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좀 가시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헛되지 않고 머릿속에 차곡차곡 다시 이제 이렇게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OT는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마치고 잠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농업 실험부터 들어가겠습니다.